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2025년 8월 4일 중국 쓰촨성 장여우시. 평범한 월요일이어야 했던 이 도시는 그날 전혀 다른 풍경을 마주했습니다. 회색 하늘 아래 시청 앞 광장에는 일찌감치 수백 명이 모여 있었고, 시간이 갈수록 사람의 파도는 불어나 1000명이 넘는 인파가 광장을 메웠습니다. 진실을 밝혀라, 폭력을 묵과하지 말라, 이 거친 구호와 함께 하늘로 치솟은 팻말들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선 누군가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휴대폰 카메라를 높이 들며 한 장면이라도 기록하려 애썼습니다. 무슨 일이 이 작은 도시를 이렇게 뒤흔들었을까요? 장여우시는 그저 작은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골마 터지기 직전에 중국 사회가 내뿜는 첫 번째 경고 신호였습니다. 며칠 전 SNS에 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14살 여자 중학생이 또래들에게 둘러싸여 머리채를 잡혀 바닥에 무릎 꿇린 채 무자비하게 뺨을 맞고 있었습니다. 발길질이 이어졌고, 주변에 있던 다른 학생들은 이를 비웃으며 촬영했습니다. 영상 속 소녀의 울음소리는 선명했고, 사람들은 그 한 장면만으로도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학교 폭력을 넘어선 인간 존엄성마저 짓밟는 듯한 폭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노를 더 크게 만든 건 그 다음의 전개였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고작 교정교육학교에 보내지는 가벼운 처벌을 받았고, 며칠 후 SNS와 시민들 사이에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 중에 고위관료의 자녀가 있다더라. 그래서 이렇게 솜방망이 쳐버린가? 이 소문은 대중의 깊은 불신을 건드렸습니다. 돈 있고 권력 있는 자는 법 위에 군림한다는 체념적 인식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당국은 즉각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지만 이미 시민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건 진상규명 요구에 정부는 미온적이었고, 오히려 인터넷 댓글과 기사, 심지어 피해 학생 측의 게시물까지 삭제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시민들이 공유하던 폭행 영상도 대부분 불법 유포라는 이유로 차단됐습니다. 숨기려 드는구나, 사람들은 직감했습니다. 정보의 통제와 진실은폐는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마지막 신뢰마저 갉아먹는 행위였습니다. 8월 4일 오전, 피해 학생의 가족을 비롯한 주민 수십 명이 먼저 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팻말을 들고 아이를 위해,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구호를 외쳤습니다. 처음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점심 무렵 그 수는 수백에서 천여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학생들, 학부모들, 심지어 인근 상인들까지 상점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이들은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공정에 대한 분노는 평범함을 비범한 행동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때 검은 제복을 입은 경찰 특수부대가 나타났습니다. 전기봉과 곤봉을 든 채 시민들에게 다가선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확성기 너머로 불법 집회 해산 명령이 반복됐지만 광장에 울려 퍼지는 시민들의 함성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앞줄에서 경찰과 몸이 맞부딪히자 곤봉이 허공을 가르며 내려꽂혔습니다. 중년 남성이 머리를 부여잡고 쓰러졌고, 이를 막으려던 젊은이가 끌려갔습니다. 여성과 노인의 비명, 물병과 플라스틱 의자가 날아다니는 소리, 그 광장은 순식간에 전쟁터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수십 년간 억눌렸던 민중의 분노가 마침내 터져나온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수십 명이 강제로 연행됐고, 그 과정에서 기자와 시민기자의 휴대폰이 빼앗기거나 영상이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몇몇 영상은 이미 해외 서버로 전송된 뒤였습니다. 이 무자비한 진압 영상은 중국 전역에, 그리고 해외 언론에도 빠르게 번졌고, 이는 단순히 장여우시만의 사건이 아닌 중국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장여우시 사태는 단순한 학교 폭력 사건의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권력과 법, 그리고 사회의 신뢰가 무너진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급격한 경제 성장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던 중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공산당 간부나 부유층 자녀의 일탈은 쉽게 덮이고, 평범한 시민의 삶은 사소한 일에도 철저히 통제되는 이중잣대에 대한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경쟁 만능주의와 도덕성 실종은 학교를 더 이상 안전한 배움의 공간이 아닌 또 다른 약육 강식의 정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덮으려는 듯한 정보 통제, 대중의 알 권리와 비판적 목소리를 틀어막는 시도는 오히려 더 큰 의심과 불신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모든 불신이 오랫동안 쌓여 있었고, 그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것이 이번 사건이었습니다. 장여우시의 울분은 거대한 체제에 대한 도전이었고, 그 파장은 중국 사회 전반에 걸친 복합적인 위기의 서막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 경제는 이미 위태로웠습니다. 2025년 하반기 들어 생산자 물가는 계속 하락했고, 제조업은 만들어도 팔리지 않는 디플레이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공장 창고에는 팔리지 못한 재고가 쌓여가지만 가격을 내려도 수요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었지만 이제 그 공장은 스스로 생산한 제품을 소비할 내수시장의 부재와 과잉 생산이라는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시민들은 미래가 불안해 지갑을 닫았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구조조정과 임금 삭감 소식이 끊이지 않으면서 소비 심리는 극도로 위축되었습니다. 거리 상점가에 불 꺼진 간판, 폐점 세일 문구가 붙은 가게들이 늘었고 쇼핑몰은 주말에도 한산합니다. 한때 애국 소비 열풍으로 뜨거웠던 소비시장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중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었던 부동산 시장도 가파르게 식고 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처럼 안정적이라던 대도시마저 거래가 얼어붙었고 3, 4선 도시에서는 반값에 매물로 나와도 사는 이가 없습니다. 건설 현장은 멈춰서고 미완성 아파트 단지는 도심 속 흉물로 남았습니다. 주택 가격 하락은 은행 담보 가치도 떨어뜨려 대출 시장까지 얼어붙게 했습니다. 부실 대출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은행 시스템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기업 대출과 개인 대출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 거품이 꺼진 부동산 시장은 중국 경제 전체를 침체시키는 강력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무역도 난관입니다. 미국은 중국산 주요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이는 수출길을 좁혔습니다. 또한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움직임과 디커플링 전략은 중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당국은 2025년 시장 접근 제한 리스트라는 명목으로 외국 자본과 일부 국내 기업의 활동을 노골적으로 제한했습니다. 핵심 기술 및 정보 보안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는 글로벌 기업들의 중국 시장 철수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공장들은 국내에서 물건을 더 팔 방법이 없어 가격을 덤핑 수준으로 내렸고 결과적으로 과잉 생산과 경쟁 심화라는 함정에 빠졌습니다. 정치권도 평온하지 않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사면임 이후 그를 중심으로 한 1인 지배체제는 견고해 보이는 듯 했지만 장여우시 사태와 경제위기 속에서 그의 권력 약화설이 내부에서부터 돌았습니다. 당국은 터무니없는 소문이라며 강력 부인했지만 그 와중에 군부와 당 지도부의 핵심 인사들이 대거 교체됐습니다. 이는 권력 재편의 신호로 해석되며 권력 내부의 미묘한 불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의 불만이 쌓여가는 상황에서 강압적인 통치 방식은 오히려 체제에 대한 반발심만 키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극심한 자연재해도 이어지며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름 내내 남부와 중부엔 기록적인 폭우와 홍수가 이어졌습니다. 강이 범람하고 다리가 끊기며 마을이 통째로 잠겼습니다. 수백 수천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농업 생산 기반은 물론 사회 인프라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반면 북부와 서부는 폭염과 가뭄으로 작황이 망가지고 식순환까지 겪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직하열, 일본 뇌염 같은 모기맥의 질병도 확산세를 보였고 이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지방정부의 의료 시스템까지 마비되었습니다. 이렇게 경제, 정치, 환경악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람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 졸업 후에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 실업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안정적인 일자리는 줄어들었습니다. 부의 집중은 심화되어 빈부격차는 확대되고 사회적 양극화는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인터넷과 SNS의 검열은 더욱 강력해져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마저 막히면서 사회 전반의 팽배한 불만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압력으로 축적되고 있습니다. 장여우시 사건에서 보듯 국민과 정부 사이의 사회계약은 깊이 금이 갔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정부가 공정할 것이라는 전제를 믿지 않습니다. 국가가 나의 삶을 보호하고 공정하게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가 사라지면서 개인의 삶은 더욱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중국은 경제, 정치, 사회, 환경 모든 방면에서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장여우시에서 울려 퍼진 진실을 밝혀라라는 외침은 단지 한 도시만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의 중국 전체가 가슴속에 품고 있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 외침이 묻혀버릴지 아니면 변화의 불씨가 되어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낼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날 그 광장에서 사람들은 두려움보다 분노를 택했고 침묵보다 목소리를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외침이 중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더욱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